들으면서 읽을 때도 소리가 관련되고요. 그리고 쉐도잉 할 때도 소리가 관련되죠. 그리고 회화할 때도 전부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법 공부할 때는 어떨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외국어 순위로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의 가장 쉬운 언어는 일본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 이렇게 제가 순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일본 분들이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쉽다고 하는 저희 생각에 대해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대부분 10중 8구는 문법을 공부한 분들에 속할 것입니다. 문법을 공부하다 보니 스페인어 문법이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더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법은 언어의 어려움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문법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소리를 인지하고 두 번째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언어이든지 간에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읽기는 후차적인 것입니다. 읽지 못해도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상에 20%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읽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 대사를 보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어는 우리에게 어려운 소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영어 소리를 인지하게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인지하지 못했으니 이해조차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먼저 소리를 인지해야만 하죠. 제가 그래프를 올려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에 보시면 영어가 우리 한국말보다 더 광범위하게 주파수가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는 우리 한국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스페인어를 보실까요? 스페인어는 우리 한국어와 아주 유사한 주파수대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어는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를 처음 배울 때에는 소리가 듣기 쉽습니다. 그리고 읽기도 쉽죠.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법을 안 배우고도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한번 돌려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쉐도잉을 하면서 그 언어를 연습하기도 합니다. 매일마다 자신이 듣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모방하려 애쓰죠.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매일 읽기를 합니다. 듣고 읽는 거죠. 이렇게 읽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공부 싫어. 그냥 외국인들과 회화하면서 배울래. 원어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 언어를 향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법만 공부해서 그 언어가 유창해졌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세 가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유창해지거든요. 그런데 문법 공부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해도 유창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은 그 언어의 쉽고 어려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법을 배우지 않고도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는 어떨까요? 전부 소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들으면서 읽을 때도 소리가 관련되고요. 그리고 쉐도잉 할 때도 소리가 관련되죠. 그리고 회화할 때도 전부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법 공부할 때는 어떨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법 공부할 때는 소리가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문법 공부만 해서는 우리가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언어의 쉽고 어려움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소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다시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영국 영어의 주파수대가 미국 영어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국 영어가 미국 영어보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영국 영어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슨
같은 영어를 배우더라도 영어를 배울 때의 시간이 미국 영어를 배울 때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국어 소리에 다른 언어들의 소리가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죠. 자신의 언어가 아주 광범위한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아시아 언어든 유럽 언어든 조금 더 유리하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유튜브 채널을 잘 살펴보세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좋은 발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보시죠. 한국 토종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을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없습니다. 찾아보기 아주 힘듭니다. 한국에 살아서는 이만큼 영어가 유창해지기 아주 어려운 언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어는 더 어렵습니다. 프랑스어는 읽기도 어렵고 소리도 어렵고 그리고 문법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더 어려운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뇌 속에 이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다른 언어를 잘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어나 스페인어, 프랑스어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그 언어의 소리를 우리가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피드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 인지하지 못한 소리를 훈련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은 자신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어민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교정을 받아서 내가 그 소리를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외국어 소리를 더 많이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에 대한 칩이라고 할까요? 여러 칩들을 우리 뇌속에 박아 넣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다른 소리를 하나하나씩 계속 박아 넣는 것이죠. 이런 칩을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언어에 유창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